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좀 납득이 가셨어요? 맛있어요. 진짜로. 맛있어요? 네, 맛있어요. 한국 사람 맞으시죠? 여기 오면은 꼭 이건 드셔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을까요? 계란빵은 꼭 드셔보셨어요. 이 카페에서 일하는 게 사실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낭만이 넘치고 진짜 딱 현실. 전쟁터잖아. 여기 전쟁터예요. 이렇게 하면 배달로는 망하지 않는다. 영업 시간을 좀 길게 하고요. 쉬는 날이 있으면 안 돼요. 프로토로 돌린다고 해도 사장은 이제 그래도 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연 매출로 따지면 3억 5천에서 4억 정도? 3억 5천에 4억이요? 사장님, 나 저랑 꼭 놀아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무슨 사장님이신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2살 김진태라고 합니다. 굉장히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사장님이 되셨어요? 어릴 때부터 그냥 장사하는 게 목표였고 쇼핑몰 쪽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크게 말아먹고 한 얼마 정도 말아먹으셨어요? 7천, 8천 정도? 그런 후에 여기 오픈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? 이사를 일로 온 거고 되게 평수 작은 데서 시작을 했다가 돈을 좀 열심히 모아서 시내권으로 해서 이사를 했죠. 배달 평점이 되게 좋더라고요.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게 평수가 작다 보니까 배달을 좀 많이 신경을 썼어야 돼서 좋게 봐주신 거 아닌가. 카페 이름이 무이 공간이잖아요. 뜻이 뭘까요? 불도 없는 공간이라고 제가 지금 붕어빵, 계란빵 종류가 좀 다양하게 팔고 있는데 그때 당시엔 이제 배달을 하거나 이런 데가 거의 없었어서 불도 없는 공간이라고 지었죠. 그러니까 보통 카페에서 파는 디저트가 아니라 뭐 네. 붕어빵 팔고 약간 특이하더라고요. 나름 경쟁력 있는 디저트를 찾다가 여름에는 사실 붕어빵이나 이런 거를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. 처음에 붕어빵으로만 시작을 했다가 계란빵 늘려가고 호두과자 늘려가고 땅콩빵 늘려가고. 그 밖에서 볼 수 있는 그 메뉴들을 네. 카페에서 하시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그게 먹혔어요. 확실히 네, 잘 먹. 이건 반죽인가요? 네. 혹시 이것도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? 이제 원물이 들어오고 제가 이제 또 따로 첨가를 하는 게 있어요.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? 1,500 들고 시작했어요. 보증금 포함해서. 그러면은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게 되게 싸게. 기존에 잘 안 되던 카페를 좀 싸게 인수해서 편하게 했던 거죠. 그럼 1,500에 투자를 해서 수익은 어느 정도까지? 그때 당시에 최대가 8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여기 이사 오면서는 최대로 한 1,000만 원 정도까지. 그러니까 순이익이고 그러니까 순수익이. 매출은 보통 잠시만요. 네. 수수료를 떨어졌나? 그럼 순이익이 1,000만 원 선이고 네. 매출로 따지면은 최대가 한 3,700. 와. 사장님 쇼핑몰 잘 때려치는데? 붕어빵 기계 비싸진 않았나요? 50에서 60 정도. 각각이요? 네. 생각보다는 저렴하네요. 생각보다는 싸긴 한데. 왜냐면 3,700을 벌게 해준 효자들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소세지가 들어가요? 비엔나 붕어빵이랑 기존의 형식을 좀 깬. 네, 메뉴를 다양하게 준비해 놓고. 아니 이런 사업을 아예 안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딱.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작은 돈으로 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야 되니까 붕어빵도 팥이랑 슈크림만 팔면 경쟁력은 없잖아요. 차별화가 없으니까요. 네. 네. 그러면 첫 오픈하고 자리를 잡게 된 기간이 어느 정도였어요?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네. 순수익이 800 정도 남으신 거예요? 갑자기 뛰었죠. 그 계기가 뭐였어요? 제가 그때 사실 광고할 돈이 없어서 네. 그냥 인스타로 의정부에 게시물 올리는 모든 분들 거를 좋아요를 다 누르고 팔로우 누르고 이제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찾아주신 것 같아요. 직원분이신가요?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 사장님이 여자친구분은 아니시고요. 아닙니다. 순간 정색하신 거 아니죠?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? 그쵸.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좀 납득이 가셨어요? 맛있어요. 진짜로. 맛있어요? 네, 맛있어요. 한국 사람 맞으시죠? 여기 오면은 꼭 이건 드셔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을까요? 계란빵은 꼭 드셔보셨어요. 피자 계란빵이나 햄치즈가 진짜 맛있거든요. 붕어빵은 누텔라랑 칼찜이 진짜 맛있거든요. 처음에 일하게 되셨을 때 카페에 뭐 호두과자, 땅콩빵 좀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? 그쵸. 그리고 제가 만들게 될 줄 몰랐어요. 나는 커피 만들러 왔는데 맞아요. 갑자기 붕어빵을 만들려고 하고. 맞아요.
면접 오시는 예. 대부분의 분들이 일반적인 뭐 디저트, 뭐 그냥 케이크나 이런 거 예. 하는 데인 줄 알고 면접을 보러 오시는데 실상을 알고 나시면 다음날 잠수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녹록지 않아요? 구하기가 조금 힘듭니다. 이 미녀의 직원분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하시게 됐죠? 알바로 시작했다가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직원으로 이제 아 채용하신 거예요? 네. 오. 사장님이 좀 잘해주시나 봐요. 그리고 아무래도 예. 젊으시다 보니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꽤 오랜 시간을 일해 보셨는데 나도 2호점 차리고 싶다 이런 속마음은 좀 있었나요? 이 맨날 정도면- 얘기해요. 아 뭐라고요? 저 약간 부산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아 고향이 부산이세요? 그건 아닌데 아 그냥? 그냥 반전이 있는 여자네요. 부산에 가맹점을 내달라.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어림도 없다. 손도 꾸지 마. 넌 여기 있어라. 네. 넌 아무데도 못 간다. 현실적으로 이 미녀분이 직원이었을 때 매출 상승도 있죠. 음. 확실히 저처럼 이제 물고락불고락 간 네. 사람이 있는 것보다 울그락불그락이요?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? 약간 끼워 맞추기를 좀 아, 잘하셔. 퍼즐로? 붕어빵 되게 귀엽네요. 그리고 이게 배달로 주 수입원이 된 거예요? 제가 초반에 했던 데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데라 완전 배달 위주였죠.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은 붕세권이라고 하잖아요. 붕어빵 파는 곳을 찾기 힘들다. 그것도 좀 매출에 좀 직결이 됐어요. 그쵸. 워낙에 없었어요. 배달하는 데는 진짜 아예 없었다고 보면 되고. 아 그때 의정부 쪽에선 네. 없으니까 제가 한 거라서. 원래 좀 이렇게 좀 역발상 사업 머리가 좀 있으셨어요? 아니요, 그런 거 같지 않아요.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. 나 동시에 그거 좀 써줄래? 비엔나랑. 이건 뭔가요? 호두 과자예요. 아. 팥호두랑 호두 치즈볼이라고 해서 거의 여기가 흡사 천안휴게소네요. 휴게소를 갈 필요가 없죠. 제가 사실 호떡 장사도 했었거든요. 휴게소에서 호떡 장사를 했었어요. 아 휴게소에서요? 네.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? 25, 6? 한여름인데 호떡이 정말 많이 나가는 거예요. 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거를 찾을 때. 아 원래 아예 진짜 장사가 꿈이었어요. 네, 어릴 때부터 그냥 몇 살 때부터였어요? 고등학교 때부터 식당에서 알바도 해보고 거의 요식업 쪽에서 알바를 많이 했죠. 그 사장님의 이 특색이 있는 디저트 이후에 다른 곳에서 이거 소위 빨았다 그런 거 있었어요? 있었죠. 제가 의정부에서 했는데 같은 동에서 뭐 배달 전문점으로 하신 분도 계세요. 그 당시 어땠어요 마음이? 다른 지역에서 비슷하게 했다 하면은 그냥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배민에도 빌시까지 완전히 그냥 복붙을 해버리니까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. 아 어차피 내가 제일 잘 나가. 네. 그래도 의정부에서는 나름 저희 카페 디저트는 한 번쯤은 드셔보시진 않았을까 와.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거는 지금 무슨 계란빵이에요? 지금 오리지널 계란빵이라서 요즘 계란빵 네. 얼마일까요? 두 개 한 세트로 해서 기본 오리지널은 3,900원. 오. 이게 배달로 보내고 수수료도 붙고 뭐하고 하다 보면 사실 오리지널 계란빵 크게 남진 않아요. 그리고 사장님 또 월세가 들어가잖아요. 네. 전기세면 요즘 뭐 난방비 다 올랐는데. 너무 많이 올랐어요. 실제로 네. 오른 뭐 가스비나 뭐 전기세 이런 거 내보니까 어떠세요? 감당이 안 돼요. 아 진짜? 뭐 40만 원 나오던 것도 60만 원, 70만 원 이렇게 나와버려요. 와 그게 진짜 뉴스에서 보던 게 그래요? 네, 진짜로 인건비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메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네. 해요. 네. 커피만 같이 해주세요. 이게 보통 이제 디저트 카페 하면은 상대적으로 커피가 좀 약하다.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. 원두도 절대 싼 거 쓰지 않고요. 제가 정말 커피도 하루에 뭐 한 70잔, 80잔씩 먹어가면서 테스트하고 아, 그 어려운 허투루 거 하는 때문에. 사장님이 아니시네. 하루에 70잔, 80잔까지 드시고. 네, 그럼 진짜 토를 해요. 제가 또 이제 산미 있는 원두를 안 좋아해서 산미가 전혀 없는 원두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지금 창업 비용은 그냥 뽑으셨겠네요. 지금은 이제 다 뽑았죠. 요즘 뭐 치킨집보다 사실 카페를 더 많이 차리려는 형국인데 저가 커피가 워낙에 많으니까 살아남기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처음에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모든 게 힘들진 않았어요. 붕어빵은 사실 좀 덜 힘들었는데 계란빵이 많이 힘들었어요. 아 그래요? 이 계란빵이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. 보기엔 다르군요. 계란빵에 토핑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? 체다치즈랑 햄 들어가고 피자 소스랑 모짜렐라 통으로 들어가고요. 그리고 페페로니 들어가고. 되게 많은 걸 접목하셨네요. 원래 메뉴가 더 많았어요. 아 줄이신 거예요? 네, 너무 힘들어가지고. 그리고 또 직원분 입맛이 보통 입맛이 아니실 것 같은데 여기 커피 인정이에요?
커피는 진짜 맛있어요. 커피는? 커피는 진짜 맛있어요. 저는 상처인데. 아니, 저도 산미 있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. 아 인정이에요. 이 카페에서 일하는 게 사실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낭만이 넘치고 그렇죠. 진짜 딱 현실. 전쟁터잖아. 와 여기 전쟁터예요. 주문이 몰리면 이게 감당이 조금 안 되니까. 이게 뉴스 보면은 황당한 손님들 많잖아요. 소위 말해서 리뷰 먹튀라고 하죠. 3번 정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쪽지에 썼어요. 약속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 갑자기 별점을 1점을 테러를 테러를 갑자기? 2개를 그냥 한 번에 해버린 거. 와. 그럴 땐 그냥 진짜 문 닫고 집에 가고 싶어요. 제가 봤을 때 직원분은 저런 거에 아예 상관 안 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? 제가 상처받진 않죠. 아, 내 거 아니니까? 저 뒤에 뭐예요? 배달의 민족? 평점이 5.0이었어요? 네. 기념으로 이제 해놓고 아메리카노 네. 서비스로 한 잔 드리거든요. 아 재방문 고객님한테는요? 네. 저 배달이 평점 5점까지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정말 열심히 했어요. 리뷰 이벤트 참여를 안 해도 서비스는 무조건 나갔었고 그 그냥 이유가 있어요? 저희가 종류가 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팥붕어빵을 주문하셨으면 슈크림 붕어빵 한번 드셔보셔라. 그래도 그렇게 서비스 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닐 텐데. 그때 당시에는 배달의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? 이렇게 하면 배달로는 망하지 않는다. 일단 영업시간을 좀 길게 하고요. 쉬는 날이 있으면 안 돼요. 프로토로 돌린다고 해도 사장은 이제 그래도 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젊은 나이 이제 쇼핑몰 7, 8천이라는 돈이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7, 8천은 어떻게 모으셨어요? 어릴 때부터 워낙에 이제 알바를 좀 많이 했고 하루에 그냥 2탕 같이 뛰고 웬만하면 다 모아놨었어요.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번 돈 약간 되게 쓰고 싶은 나이잖아요. 미래가 정말 뭐 불분명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. 저런 간판 있잖아요 사장님. 무의 공간. 네. 세련돼 보인단 말이죠. 네. 대략 얼마예요? 40만 원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. 저 위에 간판 안 때려박은 거는 젊은 감각에 딱 한 거예요. 그렇죠. 와, 일부러? 네. 와. 왜 돈도 안 들고 네. 그러니까 더 있어 보여. 아, 감사합니다. 사실 붕어빵은 겨울 간식이다라는 게 있는데 여름철에도 잘 팔려요. 여름철에 많이 나갔죠. 계절 안 타네요. 그쵸. 호떡 해보셔서 아시잖아요. 계절 타는 거. 호떡 때도 휴게소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여름에도 진짜 줄 서서 먹을 정도로 그래서 약간 거기에서 자신감을 좀 더 얻고 여름에도 분명히 찾는 사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. 그래서 뭐 연 매출로 따지면 대략 얼마예요? 3억 5천에서 4억 정도? 3억 5천에 와. 4억이요? 아 제가 봤을 때 이 영상 나가고 나서 최인문이 저 아. 해보고 싶어요 이러면 아직 생각 없으신 거지?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그쵸. 일단 제가 여기에 와서까지 잘 된 건 맞지만 다른 지역에서 잘 된다라는 아직 보장이 없으니까. 확신이 없어서 일단 서울에 하나 더 내려고 일단은 제가 하나 더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긴 하고 거기서 이제 좀 잘 된다 하면 그때는 이제 가맹을 좀 늘려볼까 하고. 아, 먼저 검증을 한번 본인이 한번 네, 해보시는 한번 거예요? 제가 한번 뭐 쇼핑몰이지만 크게 망해봤어서 아 그게 교훈이 됐어요? 네,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냥 날려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. 저가커피가 많잖아요, 프랜차이즈가. 경쟁하기 좀 버겁지 않으세요? 디저트가 위주이기 때문에 버겁거나 하진 않아요. 대기업 얼마든지 와봐라 이건가요? 그렇죠. 보통 근데 이거를 대기업에서 안 하려고 할 거예요. 원팩으로 들어오는 그런 재료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는 또 주문이 들어와야 만들고 미리 만들어 놓지 않거든요. 그 이유가 있다면? 맛이 없어요. 눅눅해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보내면 손님들도 아세요.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그 주문하면 만들어서 보내드리고. 이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데 장단점이 있다면 뭐예요? 재료 수급이나 발주 부분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받고 뭐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들고 장점이라고 하면 마진이죠. 남는 게 조금 있으니까 이게 수익률을 대략 몇 퍼센트? 저는 한 30%에서 35% 정도 잘 알고 있어요. 배우는 건 어렵지는 않나요? 못해도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다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. 네, 그쵸. 열심히 해야 돼요. 힘들다고 갑자기 하루 문 닫거나 뭐 그러면 안 되고 문은 계속 열려 있어야 돼요. 그럼 지금도 안 쉬고 계세요? 저 쉬는 날은 아예 없어요. 그거에 대한 뭐 불만 혹은 막 힘든 점은 없어요? 제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. 여자친구는 있으세요? 아, 없습니다. 만날 시간도 없고 뭐 건덕지도 없고. 손님이 번호를 물어본 거나 그런 적은 있었나요?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.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. 큰 꿈이 있어요. 카페만이 아니라 많은 업종을 해보고 싶어요. 한 번에 실패 또 창업 두려움이 컸을 것 같은데. 한번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
직장 생활을 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럴 용기로 그냥 한 번 더 망해보자. 그냥 그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. 창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고 싶다면.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대부분 1년도 못 버티고 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뛰어들고 나서 그 힘듦을 아니까 못해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업종에 1년 정도는 일을 해보고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고 특별한 메뉴가 있고 이럴 때는 창업을 해도 되지만 오늘 인터뷰했는데 어떠셨어요, 두 분? 뭔가 이 카페 일하면서 새로운 걸 많이 접하게 돼가지고 감사드리고요. 제가 봤을 때 장난꾸러기가 가득하거든요.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서비스는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. 오. 지금도 대박 나셨지만 더욱더 번창하세요. 사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.